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오는 길에서 얼마 안 들어와서 동신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저기 비행장에서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금방 왔어요, 저는. 네,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시니까 네, 안 늙는 것 같죠? 그래요.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네, 이 사장님의 노후도 또한 네, 좀 이렇게 연식이 예. 좀 젊어 보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동창 모임에 나가면요. 예. 저는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또 젊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예. 저는 더 젊어진 것 같고요. 예. 또 전업주부들은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더 젊게 느끼고 삽니다. 그럼 이 사장님은 살찌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오. 제가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납니다. 예. 5시에 일어나서 산에로 갑니다. 예. 거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무등산, 1시간 20분 코스를 등산을 합니다. 아. 예.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예. 그게 한 20년 이상. 예. 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이사장님이 조남이 김필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신뢰가 되긴 하지만 남자 이름으로도 좀 센 이름이에요. 예. 그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성함만 듣고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요. 예. 사진이 안 들어있으면 다 남자인 줄 압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아마 기억을 못한 분들은 이름만 듣고는 또 직함이 이사장이다 보니까 남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저희 집이요. 예. 워낙이나 양반이다 보니까 예. 학렬자를 따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여성이지만 예, 식자 돌림이어서 예. 식물 식자. 예, 예. 여자 형제들도 전부 끝자가 식자입니다. 그러면 필식 또 무슨 식입니까? 여자 형제가. 큰 언니가 효식, 효식. 효자. 거기도 효식. 식자가 들어가니까 좀 남자 이름 같아요. 예, 그죠? 효식. 둘째 언니가 향기향자, 향식입니다. 향식. 향식은 조금 여성스럽고. 예, 근데 저는 마칠필자 필식인데 아마 딸 셋 나니까 예. 딸을 그만 낳겠다. 그런 그래서 의지. 마칠필자를 쓰신 것 같습니다. 의지가 담겨 있는. 예, 예. 그래서 마쳤습니까?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남동생이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잘 맞췄네요, 예. 진짜. 지난 8월에 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의 지회장이 네, 되셨습니다. 네. 그죠? 예. 우리나라 적십자 역사가 지금 몇 년? 금년 104년 됐습니다. 104년. 네, 104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적십자사에서 여성 지회장은 처음이라면서요. 지회장을 맡았는데 예. 맡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최초 여자 지회장이라는 것을. 예. 연세 나이도 제가 아마 조금 젊은 친구고. 나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젊고 예. 여성 지회장이 처음 104년 만에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네.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권력직이나 아마 명예직이었으면 제가 안 맡았을 거예요. 근데 여자한테 그런 직을 맡겨놓으니까 별로더라. 적어도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되겠는데 정말 제가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도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적십자사 하면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남북 이산가족, 네네. 그죠? 예, 예. 남북 이산가족 상봉. 예. 그건 정말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리고 헌혈, 헌혈. 예. 그다음에 적십자 회비, 예. 뭐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회장 되셨으니까 지회장으로서 이제 뭐 욕심, 포부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사실 제가 지회장을 딱 맡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건 의무직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회비 내는 게. 예. 그리고 그냥 지로로 이렇게 보내서 예. 이렇게 자진 납부하도록 이렇게 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십자사는 후원회비로 운영되는 봉사단체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너무 내부가 열악하더라고요. 후원회비 이렇게 모집하는 이런 게 한 10년 정도 됐대는데요. 예. 광주가 한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2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2만 명인데 이것은 또 후원회비는 몇 달 내다가 내가 그만 내겠다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원회비를 내고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13,0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취임식 때 제 취임하면서 제 임기 동안에 10,000명 후원 회원을 모집하겠다. 10,000명을 늘리겠다. 예, 더. 그랬습니다. 그 외에 그래서 그 선포식을 하고 제 임기 3년 동안에 예. 그걸 목표 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은 예. 사랑과 나눔의 손길이 더 필요할 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적십자사의 손길도 더욱 바빠질 예, 것 예,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바빠지죠? 바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이 되니까 연탄, 연탄 어려운 이제 독거노인이나 예. 이제 소녀 가장이나 예. 이런데 연탄도 배달을 많이 해줘야 되고 예. 또 이제 밑반찬 홀로 사는 분들 그래서 밑반찬도 이렇게 갖다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러한 물질적인 이런 도움도 중요하지만 우선 마음이 따뜻하게 훈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서 봉사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예. 지회장은 사제도 좀 털어야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니 사실 좀 사실 그렇잖아요. 네, 사실 어느 단체장이나 예. 하다 보면 예. 내가 돈을 쓰면서 해야 그 모임이 활성화되지 웅크리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역대 회장을 하면서도 예. 제가 내놓을 만큼 내놓으면서 활동을 했고 또 제가 이제 3년 동안에 만일 10,000명 회원을 확보 못할 때는 그 차액은 제가 다 내놓을 겁니다. 예. 그 말씀은 참 특히 우리나라의 좀 상류층에 있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그죠? 나누는 것이 어색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고 예. 어떻게 그건 꾸미는 것 같아서 못 온 것이 있고 근데 한번 하다 보면 그게 습관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후원 회원들도 이렇게 보면요 사회 상류계층이나 중산층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변에서 후원 회원들이 많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조금 상류층이나 중산층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회장 임기가 3년이라고 하셨죠. 네, 네. 3년 뒤에 예. 광주 전남지사가 예.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 어린애부터 저 노인까지 예. 많은 수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제가 지회장이라는 호칭을 해드렸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사장님으로 예, 예. 호칭을 바꾸겠습니다. 네, 동신대학교 네. 이사장으로 지금 현재 계시고 네. 원래 쭉 이제 교육자로 지내셨잖아요. 네, 네. 언제부터 학교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육자. 1987년에 예.
이제 그 우리 설립자님은 예. 세 개 재단을 갖고 계십니다. 아,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가 한 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동강대학이라는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한 재단이 있고 우리 이제 동신대학이 이제 그 해인학원이라고 해서 예. 또 이제 대학에 이제 재단이 있고. 예. 근데 거기 설립자가 세 재단을 설립하셨는데 저는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2008년도 2008년도 작년에 8월에 정년했습니다. 22년 7개월 동안. 아, 그러니까 예. 그 전문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시고 예. 그러면 이사장으로 취임. 아닙니다. 제가 2002년도에 여기 예. 이사장 취임을 했고요. 예. 아, 그럼 동신대학교 이사장이 되신 건 2002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여성이 대학의 이사장인 경우도 또 흔치가 않죠. 네.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아마 200개가 넘을 겁니다. 예. 전국에. 예. 근데 몇 년 전에 그 대학신문에서 이제 몇 주년 기념 행사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자 이사장이 19개 대학이에요. 이런 질문이 성립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지회장 네. 104년? 예, 104년 예, 만에 예. 처음 지회장, 여성 지회장 탄생했고 또 아마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드물게 또 여성 이사장 되시고 이렇게 여성으로서 이렇게 뭔가 좀 처음이란 자를 붙이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네, 네, 예. 그 능력이 탁월해서이신지 아니면 좀 별나서이신지 어떻게 첫 단추를 잘 꿰시네요, 그렇게 남보다. 글쎄요. 근데 제 이름값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워낙 남자 이름이다 보니까 어떻게 남자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근데 동신대학교 이사장직이 2002년부터 네. 어떻게 해서 이사장 되신 거예요? 그때 2002년도에 설립자이신 저희 시아버님께서 예. 이제 자꾸 오셨어요. 아, 설립자가 시아버님이세요? 예, 설립자가 시아버님이신데 예. 조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예. 그 아버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다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한테 이사장 자리를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아니 그럼 되게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은 총장이었습니다. 여기 동신대학의 총장. 그러면 남편이 총장이니까 이사장님한테 오면 예. 이사장님 예.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네. 제가 저 총장 임명 안 하면 못합니다. 그거 재밌었겠어요, 예, 그때. 임기가 예. 그래도 제가 임명할 임기가 아니었어요. 예, 그랬는데 예. 그해 2002년이었는데 예. 설립자 저희 아버님이 가시고 예. 가신 지 21일 만에 저희 남편이 갔습니다. 왜요?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갑자기? 예. 아, 그러셨어요. 그럼 같은 해에 네. 시아버지하고 부군을 예, 그랬습니다. 이루신 거예요? 예. 그게 2002년. 2년. 2002년에 저희 아버님이 5월에 가시고 저희 남편이 6월에 21일 만에 이렇게 가시니까 저희는 불교거든요. 예. 그래서 49제를 아버님 49제 이제 3제 때 저희 남편이 첫째 양쪽 절에서 제를 모셨어요. 2002년이 이제 이사장이 되셔가지고 저는 참 뭐 개인적으로 획기적인 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예. 개인적으로는 진짜 가슴 아픈 애가 네. 한꺼번에 남편하고 시아버지 다 잃어버리면 그 당시에는 그 허탈함 이런 게 대단했겠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그 가셨을 때 저희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버님 가신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충격에 더 건강이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안 드렸어요? 안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살짝 나가서 옷 갈아입고 가서 장례하는데 일 거두르고 돌아서 병간호하고 그러니까 장례식 날도 이렇게 장례식은 오래 걸리잖아요. 예. 오래 이렇게 걸리니까 갔다 오니까 남편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렇게 오래 어디 가서 있냐고. 그렇게 오래 있냐고. 안 오래 알렸으니까. 있냐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양반이 그냥 너 하지 않을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래서 이래 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까닥까닥 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운명하는 순간에
청각이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대요. 예. 청각이. 예.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아버님 가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아버님 가신지 모르고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 가셨어요. 저서히 가서 만나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이렇게 쫙 심장선이 이렇게 가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예. 총장님은 돌아가실 때 끝으로 남기신 말씀 같은 건 없으세요?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래요. 참 이뻐 그래요. 저보고 참 이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이 졌잖아요. 아니, 이쁘신 건 맞아요. 얼굴이.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오각형이 뭐가 이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뻐. 이러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왔어요. 병실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아빠가 나보고 이쁘다겠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러고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도 않고 참 이뻐 그러면서 너네 엄마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내가 믿는다. 거짓말을 안 하니까 믿는다. 그 한 말을 아주 신중원이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큰 그거 유언이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분이 가면서 믿는다 하고 갔는데 내가 이 이사장직이나 사회활동이나 이런 생활들을 믿지 못하게 하면 먼 훗날 저 세상에 가서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추며 보겠나.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한테 실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자, 시아버지 2002년도 가시고 예. 또 뭐 남편께서는 정말 돌아가신지도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또 얼마 21일 있다가 예, 또 예. 돌아가시고 학교 재단을 봐서 그냥 거목이 두 분이 그냥 다 예. 학교 공백을 우려했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제가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부끄러워서 밖에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제가 예의로는 장례식에 오신 분들한테 감사에 전화도 드려야 되고 예. 오는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일체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묻혀서 이제 며칠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서해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해 교전. 예. 이번에 일어났었죠. 예. 근데 그게 2002년도에 있었는데 그 월드컵이 우리가 4강에 안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그때 서해 교전에서 대위가 그 월드컵 그 승리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교전에서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 대위가.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 부인이 이렇게 애를 얻고 나와서 이렇게 추스르면서 이렇게 그 나오는 장면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세상에 저렇게 갓난 애를 놓고 저 사람 나라를 위해서 갔는데 그래도 내 남편은 그래도 애들 고등교육 시켜놓고 60 넘은 나이에 갔는데 내가 욕심이 너무 많구나. 저런 분도 있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싸매고 누워있는 모습은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그때 훌 털고 여기다 학교에다 전화를 했죠. 보직자 회의 소집해라. 소집해라. 그렇고 그 다음날 보직자 회의 소집하고 제가 나와서 우리 보직 교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 내가 하여튼 최대한 온 정성을 학교에다 쏟겠다. 우리 보직 교수들이 같이 하자. 그런데 우리 보직 교수들이 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일어난 거죠. Sometimes you walk by the good ones 'cause you're trying too hard to see them. And sometimes you don't find the right lines 'cause you're trying too hard to hear them. But you know what it feels like 'cause you're like me and you won't give up. 그럼 이사장이 딱 되시고 나서 예. 처음 해낸 건 뭐예요? 굉장히 제가 추진력 있게 시설 투자라든가 이제 이런 학교에
이제 학생 지도 관계나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여직원들 대표들 모아놓고 니네들은 언제까지 해도 괜찮다. 결혼해도 여기서 니네들이 성실히 일할 수 있으면 정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행으로는 다 그만두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걸 깨셨군요. 예, 깨고 여성들에게. 하되 그 대신 니네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 직원이 하는 일을 우리는 특별한 배려를 바라거나 혜택을 바라면 그건 안 된다. 남자가 숙직을 하면 되기도 숙직을 하고 남자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때 그건 인정된다. 그래서 지금 여직원들이 결혼하고 다 있고요. 그건 정말 잘하셨네요. 예. 필요한 일이에요. 동신대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 학생이 우리가 정원이 1725명인데 수가 줄어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모두 합하면 한 8,000명. 8,000명. 네.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왜냐면 요즘은 또 워낙 취업이 또 잘 안 되니까. 정말 지금 사회에 나가는데 준비 단계에 있는 학생들한테 죄 짓지 마라. 이 학생들을 정말 지도를 잘해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필요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하는데 교수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안 되니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항상 학생들하고 부대끼면서 같이 행동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연구실 문을 개방해 놓고 어떤 사적인 거나 어떤 진로 문제는 항상 이렇게 그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옆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해서 그 이제 그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인성 교육에 충실해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 교수님들 비교적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취업률도 좋습니다. 저희 대학이. 재단하고 총학생회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죠. 예,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건 총학생회하고는 관계가 어떠세요? 요게 뭐냐면은 이거? 예. 이거 종이학이잖아요. 종이학하고 거북입니다. 그래요? 예. 2008년도 예. 학생회에서 스승의 날이요. 예. 이걸 안고 왔어요. 이야, 대표들이. 이건 그러면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사장님 예. 학교 위에서 오래오래 사세요 하면서 2008말이랍니다 이게. 2008년도에? 예, 2008년도 2008말이어서 어마 남자들이 어떻게 이걸 접었니 그러면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이거 접은 것은 여러 지 접어서 괜찮았는데요. 예. 정확히 2008마리를 세는데 몇 번을 셌답니다. 이거 정확히 2008마리를 넣으려고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MBC에 왜 지붕 뚫고 하이킥? 예, 봅니다. 거기 그 이순재 씨가 왜 그 저기 김자옥 씨한테 하려고 종이학 봤죠? 이거 접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참말이 없기가. 근데 이렇게 적게 접은 데다가 거북이는 더 어렵답니다. 이야, 이런 그래서 제가 일생을 통해서 이거 자랑이에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그러니까. 기원 선물이라 해서 제가 여기 놓고 오시는 분들이 저게 뭐예요? 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재단이 이사장님한테 이런 선물한다는 거 이거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이거. 그러게. 예. 제가 조금 어떻게 저 나름대로는 꽤 똑똑하다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게 봅니다. 왜요? 그래서 제 별명이 맹순입니다. 맹순이에요? 맹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맹필식이라고 그래요. 맹필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좀 맹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거짓말을 하고 어떤 이권에 개입된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저는 고지를 잘 들어요. 그래서 그래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 그러니까 저는 왜 거짓말하는데도 저렇게 모르고 그래 하고 있다고 해서 맹순이라고. 그 약간 소려본 듯 하면서 사시는 게 몸에 배셨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그래요. 엄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래 개인적으로는 손해본 듯 살아라. 믿지는 듯 살아라. 내가 조금 베풀면서 살아라. 그러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조직을 위해서는 너네들이 성실히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 때 내 개인을 위해서는 손해본 듯하게 산 것이 제일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바보스럽게 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김필식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기 전남 장성입니다. 장성? 예. 뭐 이 지역이네요, 뭐. 네. 그죠? 여기서 한 20km 거리. 장성 어디세요? 황룡이라고요.
저기 장성이 문비열 장성이라고 그래갖고요. 예. 장성에서는 문장을 논하지 마라. 장성 밖 예. 안에서는 오. 그러듯이 그 한학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황룡인데 거기가 그 굉장히 좋은 터랍니다. 그래서 터가. 예, 그래서 천하 제일 황룡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다더라고요. 남학생하고도 원래 놀았나요? 저기 남학생들하고 같이 놀고 제가 원래 이제 저희 집이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오. 그래서 남매들이 전부 운동을 잘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 선수도 했고요. 오. 넓이뛰기 선수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전국체전에도 나갔고요. 그 정도예요? 예, 처음 나가서 어떤 종목? 전국체전에는 80허들 예, 허들. 가다가 예. 뛰는 거 허들 하고요. 또 이제 구기 종목은 핸드볼 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예. 선생님들이 농구에서는 농구에서 끌어가려고 하고 이야. 정구는 정구에서 끌어가려고 되게 하고. 운동 하나 하면 다 잘하니까. 예, 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볼 선수 그것도 센터포드 오. 센터포드였어요. 예. 이렇게 그 시합 끝나고 나면 남학생들이 뒤에 백남바 있잖아요. 예, 예. 백남바 구번구번하고 따라다녔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예. 이렇게 시합 나갈 때마다 백남바를 바꿔 갖고 나갑니다. 음. 예, 집이 어머니가 큰일 나니까. 음. 예, 예. 근데 운동 잘하는 사람이 공부는 약간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위권에 들었고 예.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이렇게 그 인간관계가 좋아서 예. 선생님들하고도 관계도 좋고 예.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예.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제가 61학번이니까 벌써 예. 40년이 넘는데 광주여고 나오셨죠? 예, 예. 지금도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예 필시가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학도 자랑할 만한 곳에 또 진학하셨잖아요. 예. 서울대학 나오셨죠? 근데 저는 대학은 참 우연하게 제가 그 농대를 가게 된 게 저희 둘째 오빠가 그 서울대 농대 축산과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학 갈 무렵에는 지역에 사회치가 굉장히 사회치? 활성화돼-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을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기회는 농대를 가서 사회치 활동을 하면 예. 덴마크라든가 이렇게 국제 교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오빠가 서울대학 농가대학 농가정과 원서를 써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로 가냐. 나는 원래 교육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교육 쪽을. 저희가 7남매니까 대학 둘 다니지, 고등학교 둘 다니지, 중학 둘 다니지, 예. 초등학교 다니지, 전부 교육 이제 을 받고 있는 시기여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여기 지역에 교육대학을 가라. 그래서 빨리 2년 뒤 나와갖고 선생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오기가 나서 딱 그 저기 서울대학 원서 가서 넣고 발표 때까지 안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후기 볼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2년이 어떻게 서울대 농대 농가를 가게 되셨습니까? 됐어요. 예. 예. 근데 부모님께서 아마 교육열도 상당히 대단하셨나 봐요. 그 많은 자녀를 다 그래도 대학 다 보내시고. 이제 저희를 학교를 보내려고 광주로 이사를 나오셨어요. 이사 나와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장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교육 다 거의 마치고. 그래서 예. 저희 아버지의 교육열이 대단하셔갖고. 그러시네요. 예, 저희들이 그 교육을 잘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예. 형제 자매가 다 잘 됐잖아요 지금. 그냥 잘 되는 건 없고요. 네, 다잘 되셨죠.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그냥 제자리에서. 아니 잘 되신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죠? 특히 자랑할 만한 형제가 저희 큰오빠는 의사였고요. 예. 예, 의사였고 둘째 오빠가 금방 말했던 예. 서울대 축산과 예, 나하고 예. 농촌진흥청 차장하고 예. 뭐 수출협회 회장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셋째 오빠가 민선 삼성 군수 그 장성 아카데미 유명한 김은식 군수 예. 예, 거기까지가 저희 오빠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큰 언니는 교직에 있다가 돌아가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은 언니는 서울에서 이제 대기업 하는 그 가정에 있고. 남동생. 남동생은 저 공직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장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는 이 선생님 부모님께 관심이 많이 가요. 부모님이 어떤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런 이사장님이 돼 계시고 형제들하고 자매가 다 잘 됐잖아요. 그 어떤 가르침이? 그때는 이렇게 그 어디로 다니는 이제 거지라고 거린들, 도 좀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놀다가 이렇게 오면은 어머니 교지 왔어요 이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항상 뒤에서 한 대박을 갖고 와서 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지라 가지 마라. 저기 뭐야 내 집에 온 사람은 다 손님이지 거지가 아니다. 니네들도 부모 없고 형편이 되면 너희들도 저렇고 어디로 다니는데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거지란 말을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살아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그 상처받을 글을 호칭을 안 써봤어요. 그랬는데 또 저희 남편이 20대 후반에 맨날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면은 그 늦은 시간에 술집에 있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그 섹시들을 네댓다씩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술 먹고 오니까 12시가 되게 넘죠. 그러면 그 한옥집 그 전에 보신 그 집에서 내가 내려가서 술상을 보면 그 여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늦은 시간에 이쁘지도 않은 자기들이 와갖고 이제 적대감을 느낄 텐데 그러면 술상을 이렇게 제가 보면 아우 저희들 다 먹고 왔어요. 그냥 가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먹은 것은 당신네 거고 우리 집에 온 것은 손님이니까 우리 술상을 받고 가라. 그래갖고 제가 술상을 차려서 이렇게 꼭 술을 먹고 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종업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요. 이게 한 인간으로 그랬더니 인정해 줬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나눔을 나눔 실천하는 걸 그랬습니다. 보면서 자라.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광주에서 살면 우리 친척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광주에 학교 진학하려면은 이제 아는 집에 와서 묻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때는. 그러면 우리하고 일가 친척도 아닌데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집으로 와서 먹고 자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서중학교라든가 그 유명한 학교.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뭐 연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불 떼서 하는데 솥에다 물을 하나 데펴갖고 그 애들이 목욕을 안 해갖고 아주 허무지도 않죠. 시골에서 있는 애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담궈서 그걸 다 목욕시켜갖고 못 사니까 옷이 깨재재 하잖아요. 우리 형제 옷을 입혀갖고 시험을 보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참 쉽지 않은 경우. 잘 된 게 교육장도 되고요. 교장도 되고요. 이래서 또 인사로 오실 것이고.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잘 베풀었어요. 아이고 어디다 명당을 써서 저 형제분이 다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명당을 잘 써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눔과 베품 이런 것 덕으로 저희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적선을 베풀면 내 자식 때에 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또 그걸 보고 자라셨으니까 지금도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적십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그런 이사장님이 되시지 않았나. 그럼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교육자의 길을 걸으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그 양반집에 어느 고을에 어느 집 규수, 어느 집에 어느 집 총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영감님들이 중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영감님들이? 예, 지금은 여자들이 매파가 아니고. 예. 근데 저희 남편이 외아들이어서 저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를 좀 빨리 봤으면 하셨는가 봐요. 그래갖고 저도 절대 선 안 본다 했는데 어떻게 끌려나가서 본 거예요. 그러고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안 살고 난 서울에서 산다. 그러고 외면을 했죠. 그 영감님이 맨날 와서 저 집에서 기어이 저한테 결혼을 이렇게 하도록 해주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 중간 그 역할이 커서 결혼해서 목에다 힘을 딱 주고 요 집에 시집에 와보니까 이 집에다는 우리 입서 기어이 해주라겠대요. 이 집이 바로 이 동신대학교 이 집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단은 저 집이 기어이 혼인을 하도록 성사시켜주라고 사정을 했고
이제 이쪽 집에는 우리 집서 그렇게 원한다. 그래갖고 중간 사람이 역할을. 아, 그분이 역할을 참 잘했네. 예, 잘한 건가요? 잘한 거죠. 왜냐면 어떻게 하면 되게 하려고 아, 한 그래갖고 거니까. 결혼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저기 65년도에 졸업해갖고 예. 66년 1월에 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냥 바로 했죠. 곧 하신 거네. 결혼. 예.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여기는 외아들이었어요. 예. 저희는 7남매고 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른한테는 말대꾸를 절대 하지 마라. 틀린 말씀을 하셔도 예라고만 해라. 이렇게 하고 너는 한 며느리지만 10며느리 노릇을 네가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 진짜인 줄 그거 이제 부모님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으려서 나름대로 10며느리 노릇을 하고 되게 고생 좀 했죠. 요걸로 이제 가리키면서 예. 설명 좀 해주세요. 가족. 예. 저희가 일남 5녀입니다. 일남 제가. 5녀. 네. 예. 근데 맨 큰애가 예. 큰애가 이제 얘가 맨 큰딸. 큰딸이고 이쪽이 이제 둘째 딸. 그리고 여기가 셋째 딸입니다. 그러면 6남매를 예. 낳으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낳고 못 낳았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고 쫓겨나서 어디가 있을지 모르는데 요 세 딸을 낳고 예. 그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예, 예.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으니까 딱 자신감이 있어서 연년생으로 낳은 게 또 딸을 낳습니다. 예. 자신감은 좋았는데. 예, 또 딸을 낳아서 예. 안 낳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예. 엄마 없네. 막내가 없네요. 예? 아, 막내 빠졌어요? 그래서 저 정년 퇴임식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장님은 나눔을 생활화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장님의 자녀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역시 저희 애들도 욕심이 없습니까? 욕심이 없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예. 그거 보면서 자란다는 게 그게 가정교육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가정교육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 애들도 욕심이 크게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예, 선한 사람이었고 대개가 이제 이렇게 그 저녁에 한가한 시간에 예. 손톱 발톱을 자르잖아요. 제가 손톱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저희 남편이 손발이 그렇게 예뻤어요. 예뻤는데 별게 다 예쁘다. 아니 예? 근데 이렇게 예. 꼭 신문을 딱 깔아놓고 제 손톱 발톱을 다 잘라줬어요. 항상. 하. 예. 근데 다른 남편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만 취미였는지. 저는 제 안에 손발톱 제가 잘라본 적 없어요. 저도 좋아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손톱 발톱을 꼭 이렇게 잘라줬는데 언제 최진 씨라고 손현주 씨하고 나온 드라마가 있었을 거예요. 예. 장밋빛 인생. 예, 그것에서 손톱 이렇게 그 잘라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예, 그렇고 참 자상하고. 남편이 돌아가신 지 7년 됐잖아요. 예.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남편의 존재가 옆에 안 계신다는 게 막 너무 절실할 때 있잖아요. 그거 어떤 때예요? 옆에 있으면 때는 너무 좋겠는데. 제가 힘들 때, 예.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 이럴 때 제가 이 결정을 어떻게 하나 할 때 내 남편이 있었으면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면 예. 내가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 어려울 때 하고요. 예. 또 제가 어떤 학교 일에 어떤 성취감을 느꼈을 때 자랑스럽게 여보 나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 예, 자랑하고 싶을 때 이제 남편이 생각이 나죠. 여성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언제부터 여성단체 일에? 제가 66년도에 결혼을 해서 68년도에 광주에 한국 여학사회 여학사회라고 있어요. 예, 한국 여학사회 강주 지부가 창설이 됐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 여학사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지방에는 더. 예.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이제 이게 나와라 예. 해갖고 여학사에 제가 입회를 했어요. 예. 68년도. 예.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저한테 그 회장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 회장을 못 온다. 회장하면 우리 시험을 시합을 쫓겨난다. 예. 그때 당시에는 보수적이어서 여자가 활동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집안에 절대 욕되지 않고 누대지 않게 조신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낙 받고 여학사의 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각 그 단체의 회장들의 모임이 여성단체 예. 협의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억지로 저를 끌어내가고 여성단체 협의회장. 여성단체 협의회 예, 회장. 협의회장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여성단체 협의회가 법인체도 안 만들어졌고 사무실도 없고 어떤 뭐 홈페이지도 없고. 지금같이 우먼 파워가 그렇게 강할 때도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일을 맡으면 어떤 틀은 만들어서 하지 그냥 이렇게 적당히는 예. 못 하는 성격이기 예. 때문에 제가 그걸 맡으면서 사단법인 딱 만들어서 하고 사무실 만들고 예. 홈페이지 구축하고 해갖고 틀을 딱 만들어서 제가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이게 임기가 2년인데 이렇게 틀을 만드니까 정강 개정을 해서 연임을 해라. 3년으로 바꾸자 해도 나는 단임회는 안 씁니다 하고 2년 딱 하고 끝내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내가 막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는 예. 성격이신데 예, 예. 맡으면 예. 뭔가 진짜 틀을 딱 만들어 놔야 직성이 풀리는 예. 제대로 뭘 하셔야 되는 그런 성품. 이제 그런 자리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러는데 안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맡았다 하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름만 걸어놓고 안 되면 나도 망가지고 예. 그 조직도 망가지기 때문에 예. 제가 안 하니까 이제 요청한 분들은 조금 얄밉다는 표현을 씁니다. 해줬으면 좋으련만. 예. 그러나 제가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맡으면 제대로 하는 성격이기 예. 때문에 예. 쉬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예. 말씀. 예. 틀을 잘 만드셔서 훈장 받으신 거예요? 저기 훈장도 보이는데. 훈장이죠? 예, 국민훈장 동백장 받았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지방이양 추진위원을 해달라. 예. 이렇게 해서 자는 그거 전문성도 없고 나 못한다. 예. 그렇고 이야기했더니 거기 어른이 그러시더라고. 이 자리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못 온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런 기구가 있으면 예.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해야지. 예. 내가 문외한인데 거기 가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나 못 오겠다. 그렇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추천을 해서 이거는 해야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때 지방이양 추진위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듬은 그 중앙에 어떤 사업을 전치할 것인가 지방으로 이양해갖고 이렇게 지역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업을 이양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 기구예요. 의결 기구예요. 예. 시가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조사를 다 해갖고 다녔어요. 그냥 이렇게 그게 탁상적이 아니고 제대로 예.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모르니까 예. 제가. 음.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다 해갖고 가서 그 발표를 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임기 되니까 그 훈장. 훈장. 훈장은 저건 아무나 받아보는 게 아니어서 훈장 받으면 뭐 있어요? 훈장밖에 없던데요. 네. 우리 이사장님의 리더십은 그렇게 나서지도 않으시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안 하는 듯 하면서 하시는데 결국은 꼭 틀을 만들고야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마더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사실 남성적인 그런 막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보다 마더 리더십이 더 요즘은 가까운받거든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과거에 그 해방 후 50년은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우니까 이듬은 지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사람들이 출세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로 이렇게 오면서 이건 어떤 권위적이거나 뭐 상명의 하복의 이런 식이거나 이건 효과를 못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하자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 일단은 어머니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포근하고 따뜻함을 안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우리 이왕 인생 이렇게 사는 건데 우리 더 잘 살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좀 여유로워졌어요. 마음들이. 그래서 이제 상면 하복의 리더십은 헤드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거.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갖고 예.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베풀면서 존경해주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억지로 끌고 가는 그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끌고 가는 시대는 아니다. 아닙니다. 이른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사회 기여 혹은 봉사, 사회 기부, 흔히 우리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계속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깔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김필식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사는데 최소한 불편하지 않는다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곳에 쓰여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보람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답족백이라고 해서 전 잘 모르는 말인데 세답족백이라고요. 네. 내가 남의 빨래를 이렇게 해주니까 내 발이 하얘지더라. 아. 예,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보니까 네. 내 마음이 더 행복하고 흐뭇해지더라. 근데 이 봉사는 하면 할수록 그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난 것 같아요. 야,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세답족백. 남의 빨래를 해주니 내 발이 하얘지더라. 결국은 수혜자는 내가 될 수도 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분인지 결론 삼아 좀 말씀해 주세요. 고사성어에 대인, 춘풍, 지기, 추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인, 춘풍, 지기, 추상. 가을서리. 예. 서리상자. 예. 그러면 대인관계. 남을 배려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예. 상냥하게 하고 예. 자기에 대한 관리나 책임은 가을에 서리면 얼마나 차겠습니까? 예. 엄격하라.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no happy ending. This is the way that we love, like it's forever. Then live the rest of our life, but not together. Wake up in the morning, stumble on my life. Can't get no love without sacrifice. If anything should happen, I guess I wish you well. A little bit of heaven, but a little bit of hell.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of love or glory, happy endings.